손흥민은 토트넘에 입단 후에 맨체스터 시티와의 첫 경기가 2015 시즌 26라운드였습니다. 그때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끌 때도 아니었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2016 시즌에 맡게 되었는데 토트넘과의 첫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첫 공격 포인트를 허용하게 됩니다. 손흥민이 알리에게 센스 있는 패스 한 방에 쐐기골이 나오면서 그 경기 승리를 했죠. 그리고 후반기에는 원정에서 손흥민이 동점골을 넣으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큰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이후부터 맨시티 구단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하는 대로 퍼주면서 팀을 강화시켰고 점점 더 강해지면서 토트넘이 상대하기는 버거운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죠. 2018-2019 시즌에 토트넘은 맨시티를 4번 상대하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이 기간 동안 토트넘은 맨시티에 4경기 1승 3패 4골 6실점을 했음에도 마치 토트넘이 맨시티를 넘어버린 듯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리그 2경기 모두 패배하고 챔스 원정에서 4실점을 했는데도 홈에서 무실점과 더불어서 손흥민의 결승골 한 방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챔스 4강 진출은 토트넘 몫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더니 이후부터 토트넘은 맨시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9-2020 시즌 1승 1무의 성적을 거두었고 2020-2021 시즌 1승 1패, 2021-2022 시즌 2승, 2022-2023 시즌 1승 1패입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모든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경기마다 맨시티가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할 거라는 보도였다는 것입니다. 최대 확률은 80%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23-2024 시즌 14라운드 이 두 팀의 대결을 앞두고 전문가와 매체들의 예상은 또 여전합니다. BBC의 해설위원 크리스 허튼은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맨시티와 정면으로 맞서는 팀은 얼마 없다. 그만큼 토트넘이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 지켜보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지난 경기에선 풀백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이 센터백 라인을 구성했다. 이번엔 누가 출전하든 베스트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토트넘은 뒷공간이 상대에게 너무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토트넘도 기회를 만들겠지만 맨시티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무자비하다. 이렇게 맨시티가 토트넘에 4대2로 승리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굳이 주목해 본다면 골이 엄청 터지게 된다는 것이고 토트넘도 2골은 넣을 수 있다고 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양팀 모두 스타일이 비슷한 데다 맨시티도 라인을 매우 높게 올리기 때문에 뒷공간을 부수게 되면 실점할 수 있다는 거죠. 맨시티는 실제로 최근 3경기 7실점을 당했습니다. 첼시에게 4실점, 리버풀에게 1실점, 라이프치히에게 2실점입니다. 홈에서도 실점하고 있다는 것도 맞고요. 어쩌면 이 경기는 토트넘이 얼마나 실점을 덜 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올 시즌 득점을 못했던 경기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무득점 경기는 딱 2번입니다. 뉴캐슬과의 리그컵에서 무득점 패배를 당했고 한 번은 리그에서 아스날에게 무득점으로 1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이겼던 이 두 팀의 공통점은 미치도록 뛴다는 것이고 압박도 매우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트넘도 이에 못지않게 미치도록 뛰기 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뉴캐슬과의 경기는 양팀 모두 100% 전력으로 다하지 않았는데 결정력에서 뉴캐슬이 앞서면서 승리하게 됐었고 아스날전은 완전 대등한 경기이면서 아스날이 홈이라는 이점으로 그래도 슈팅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팀 무득점으로 이어지다가 후반 마지막에 마르티넬리가 굴절로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이기게 됐었는데 이 내용을 전하면서도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이 두 경기에서 모두 로드리라는 선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190cm 장신인 미드필더 선수인데 그냥 다 잘해요. 패스면 패스, 수비면 수비, 슈팅면 슈팅. 이 선수가 출전을 했을 때는 패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드리와 홀란이 동시에 출전하면 더 무서워져요. 그걸 버틴 팀이 유일하게 리버풀입니다. 압도는 당했지만 실점은 1점만 하면서 최종 무승부가 됐었죠. 로드리, 홀란이 있다면 리버풀 정도는 되어야 상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최근 맨유는 예상과 다른 경기 성적으로 추락하는 기미가 있었는데 황당하게도 11월 3경기 무패를 기록해버리면서 테나 감독은 11월 감독상 후보에 올라있고 더 황당한 건 3경기 무실점이 되면서 맥과이어가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올라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맨유 상대가 풀럼, 루턴타운, 에버턴이었거든요. 대질은 장난 아니죠. 맨유는 여전히 팀 조직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좋지 않습니다.
맨시티를 상대했을 때는 윙백 자리까지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달롯, 맥과이어, 에반스, 린델로프, 포백을 썼습니다. 이 4명의 플레이어는 토트넘의 포로, 에메르송, 벤 데이비스, 우두기 라인급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맨유의 후방이 좋지 않은 상태로 홀란, 로드리를 포함한 100% 전력으로 나갔더니 맨유 홈이었는데도 3대 0으로 승리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좋게 평가해서 토트넘의 전력이 딱 맨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맨유 맨시티 경기를 보면 사실 매우 팽팽했다고 봐야 하는 게 맞았습니다. 잘 싸우다가 전반 24분에 페널티킥 선언 하나로 상황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맥토미니가 로드리 유니폼을 잡아 끌었다면서 페널티킥을 준 거죠. 그냥 심판의 재량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VAR 심판 의견이 강하게 들어갔던 거죠. 결국 혼란의 골로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럼 맨유가 일방적으로 당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맨시티 뒷공간이 뚫리는 일이 몇 번이나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플레이 미스와 결정력 부족으로 맨유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교훈은 뭘까요? 토트넘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분명히 찾아오는데 그때 골을 못 넣으면 최악이 되는 거고 그 기회를 골로 만들게 되면 토트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캡틴 손흥민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손흥민이 마무리를 하지 않고 동료에게 기회를 내주려고 한다면 토트넘은 더욱 희망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골 결정력이 가장 좋은 선수는 손흥민이고 손흥민 말고 골 넣을 선수도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옵사이드 골 헤드트릭을 기록하면서 손흥민은 많은 아쉬움과 함께 팬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손흥민에게 조언을 하면서 손흥민은 자신의 스피드에 대해 좀 더 믿음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맨시티가 라인을 올렸을 때 조급하게 라인을 깨려고만 하기보다 손흥민 자신의 스피드를 믿고 완벽한 기회로 나서라는 것이죠. 이때 함부로 존슨, 클루셉스키에게 패스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클루셉스키에게 기회가 왔을 때는 이 선수 무조건 손흥민에게 뿌려줘야 합니다. 솔직히 클루셉스키가 단점이 있지만 뺄 수가 없는 건 독보적인 활동량 1위 선수이고 볼을 잘 지켜내는 선수입니다. 정말 문제는 스피드보다 본인이 해결하려는 태도가 문제죠. 슈팅을 25개 때렸는데 유효 슈팅이 8개일 뿐이고 3개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슈팅이 본인의 역할이고 31개 슈팅에서 유효 슈팅이 19개를 기록하면서 60% 가까운 슈팅력을 보여줬습니다. 기대 득점값도 손흥민이 2배 이상입니다. 손흥민이 맨시티 킬러라는 건 이미 정평이 나있죠. 공간이 열리기만 하면 탁월한 침착성과 더불어서 정확한 양발 슈팅까지 맨시티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맨시티는 상대가 어떤 전술을 펼치든 상관없이 본래 스타일대로 하기 때문에 분명 맨시티가 경기했던 아스날 맨유전 같은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이 4연패를 당하게 된다면 손흥민 토트넘 입사 이후에 최초의 상황,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뉴 시절에 3연패가 있고 2018-2019 시즌에 5경기 1무 4패의 경험이 있긴 한데 4연패는 정말 안 보고 싶네요. 네. 손흥민은 아스톤빌라전 옵사이드 골 빼면 전체 슈팅이 2개뿐이었습니다. 또 한 번 그러면 정말 화낼 거예요. 네. 맨시티전 결과와 상관없이 손흥민이 5개에서 7개 슈팅 꼭 보고 싶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